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양권 현장 실무. 오늘이 제 수업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평택에서 이미 지난주에 한 주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평택은 평택 나름대로의 또 분위기가 있고 주말반은 주말반 나름대로의 또 분위기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요번 첫 강의 시작하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첫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현장 실무. 원래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작년에 이제 RSA 3기 모집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양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웠었던 분양권 뭐 중개 실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정형화되어 있고 학술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이라는 학문이 어딨어.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랜드프로에서 요번에 이제 새롭게 기획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분양권이라는 강의를 만들어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예. 다른 데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또 돈을 벌기도 상당히 쉬운 그런 학문? 예. 하여튼 뭐 이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 전세, 월세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분양권을 알고 계시게 되면은 또 다른 낚싯대 하나를 더, 예, 그래서 매출이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분양권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청약을 해가지고 청약. 저도 옛날에 부동산 바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청약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습니다. 청약, 그러니까 강아지, 청약, 강아지 같은 경우 뭐 이제 분양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뭐 여러 가지 뭐 강아지 애완용품도 뭐 분양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나도 요거 하나 받을래? 라고 해서 신청하라는 겁니다. 신청. 분양 받을래? 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청약이라고 하고요. 청약 통장 역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입주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입주권은 아니고요. 입주권은 해당 지자체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지정을 해갖고 예를 들면 이제 철거민들 있죠? 예, 그런 데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준 거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청약이나 이렇게 뭐 당첨돼갖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정키호 박사님 하신 거 있죠?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 좀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구인가 부산에서도 저기 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템포 먼저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강의도 쭉 봤는데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강의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분 강의보다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겹치지 않는 쪽으로 그분은 뭐 청약 조정 대상서부터 여러 가지 막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동영상 강의를 받으려도 되니까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런 정보들은 다 빼버리고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돌아가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다른 데서 돈 주고 배우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분위기는 최 교수님 거랑 완전히 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고요.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듯이 평소에 부드럽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평가를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끝날 때쯤 그때 가서 저 키다리 같은 놈 와가지고 지 혼자 노가리 불다 가더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화 위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네. 자, 넘어가서 이제 봅시다. 차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첫 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의 정의 및 특징에서 나와 있고요. 정의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관련 법규, 청약 통장, 그리고 이제 중개 위험 대응 방안 나와 있고요. 분양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청약 공고문 해서 나와 있고 돈이 되는 분양권 선택할 수 있는 요령, 그리고 이제 청약 가점의 오류, 우상향하는 분양권 시장, 그리고 이제 참고 서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분양권이란 무엇인지 이제 그리고 특징, 뭐 편의성, 기대 이의, 거래 흐름, 뭐 보너스 게임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지정한 자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설마 분양권이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그죠? 특징, 분양권, 말 그대로 권리에 권리. 그러다 보니까 권리 자체를 사고 파는 겁니다. 자, 매매, 전세, 월세, 특히 오피스텔 피곤합니다. 부동산 해가지고 한 7시나 7시 반쯤 돼가지고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꼭 남자애랑 여자애랑 손 붙잡고 들어옵니다. 딱 보면 남자애가 먼저 얘기를 하죠. 오피스텔 하나 원룸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 여자친구를 하나 해주고 싶은 거야. 또는 같이 살겠죠. 이제 퇴근하고서 온 거야 이 시간이면. 그죠? 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이제 나와 있는 걸 딱 보여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 집 보여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어지간히 대충 입고 그러면은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냥 계약을 합니다. 쉬워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집은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결국은 나중에 되면 다 안 된대. 그럼 네가 집을 지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하나 매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10번을 보여줘야 돼. 그게 쉬워요, 그게? 와, 한여름에요. 집을 보여주러 10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름값 다 나가고요. 땀 흘리고 사람 파김치대하고 그 사람 할 짓 못 됩니다. 그럼 한겨울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패딩 입고 나가면 된다고요? 아이고, 그것도 사람 할 짓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손님이 둘이 손 붙잡고 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피를 구한대. 보니까 깐깐하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경쟁업체 있지 않습니까? 아, 오피요. 오피는 저 집이 잘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로 보내버려야지. 그건 손님이 아니에요. 엑스맨이야. 그러니까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자, 그래서 그럼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냥 그림책이니까. 7페이지 내가 이거 드론 가지고 가서 내가 촬영을 해갖고 온 거예요. 진짜로. 분양권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현장에서 우리 원래 카탈로그 같은 건 이런 게 멋들어지게 짠 하고서 나옵니다. 끝내줍니다. 이건 거의 사기야, 사기. 그죠?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아직 땅 파기도 안 해가지고 나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안양 CL4에 있을 때 그 자체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을 보여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부동산을 집을 안 보여주고 그럼 뭘 해서 팔아먹겠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요거예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 그거예요. 칼라로 해서 나와 있는 건 요거 보시면 되는데, 요거 단지 배치도죠. 단지 배치도. 카탈로그에는 이게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 1층서부터 10몇 층까지 쫙 해서 예, 동호수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하고 동호수 배치도 있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카탈로그만 가지고 팔아먹으면 얼마나 좋아. 집 보여주러 갈 필요도 없고요. 세상 편하고 좋아. 근데 더 웃긴 건요. 요번에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랑 송도 호반 서밋하고 날짜가 겹쳤어. 그럼 중간에 있는 부동산들 떴다방들 다 어디를 갑니까? 송도 호반 서밋에 갔어요. 거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가격은 두 군데 다 저렴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송도 호반 서밋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분양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럼 피가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를 가느냐? 거기 물량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럼 나도 팔아먹을 수 있는 순서가 나한테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도 같이 걸어놔요. 그래서 카탈로그는 두 개를 펴놔, 차 안에서. 그러면서 청량리, 그러면 청량리 거 카탈로그 보면서 이거, 얘 몇 동 몇 호요 괜찮습니다. 하고 생각 이거 팔아먹는 거예요.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이 부동산 경기 되게 안 좋다며. 그리고 매매 전세 월세 힘들다며. 근데 이놈의 부동산 카탈로그 하나 가지고 다 팔아먹습니다. 그게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광주에서 우리 옛날에 그 설명회를 할 때, RSA 설명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분양권이 돈이 된다는 거,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 어떻게 감을 잡으셨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 두들기고 네이버 TV 뭐 다 두들기고 유튜브 두들겼는데, 아니, 분양권 강의를 하는 데가 있나? 없죠.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좋은 물건을 열심히 해갖고 매매, 전세, 월세를 많이 해서 중개부수를 많이 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해맑으신 거야. 아직 잘 모르신 거야. 아직 잘.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은 항상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 좀 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당이나 무슨 뭐 잠실 같은 데다가 뭐 피를 2억씩 주고 들어가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돈은요, 여러분들 사거리 코너 상가에다가 아주 그냥 한 30평 되는 사무실 구하시라고 얘기하는 그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찍으시라는 거예요. 찍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라고. 네, 그랬더니만 광주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네. 그럼 누구 명의로 사야 돼요? 흔히 말하는 야구에도 대타가 있는데 대타 뛰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결혼을 했으면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조카도 있을 것이고 사돈네 팔촌 누구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를 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은 고등학교 동창의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더라고요, 다.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갑디다. 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한 장 가지고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종이 딱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딱지. 자, 이 종이 한 장이 이 권리의 모든 것이며 수십억짜리 집 한 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무조건 안 치고 싶어. 왜? 여기서 결정하고서 그냥 계약금이라도 얼마라도 좀 받아내고 싶으니까. 근데 얘가 안 앉습니다. 무조건 그냥 빨리 집으로 가겠대요. 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말에 와이프가 와서 또 봅니다. 그 집을. 그러고 나서 결정합니까? 안 합니다. 요번에 또 친정엄마 데리고 와서 다음 주에 또 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계속해서 딜레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분양권은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카탈로그 딱 보고서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 결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거래 흐름이 상당히 빠르죠. 일반적인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옵션이 있을 것이고 올수리 내역이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된 내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도배를 새로 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집이 없어. 3년 후에 입주합니다.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조건 새 집이지. 보고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무조건 다 새 집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시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오케이, 나도 K가 그냥 거기서 끝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죠. 거래가 빠르면 누가 유리합니까? 누구요?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데 입만 움직이시는 것 같아. 소리가 안 나. 어떻게 된다고? 누가 유리하죠? 판매자. 누구죠? 판매자라기보다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물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갖다가 붙이는 사람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주 우리한테 유리한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분양권을 하게 되면은 매매 전세 월세보다는 낚싯대를 하나 더 끄집어 놓게 되면은 뭐라도 하나 더 걸려들 수가 있으니까 매출이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기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래 흐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분양권까지 해서 부동산 중개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분양권도 손대고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지, 요게 좀 희한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딱지 또는 초피라고 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쭉 넘겨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그리고 특별공급 접수, 1순위 접수, 2순위 접수, 그리고 다음 주에 당첨자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정당 계약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특별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혼 특공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노부모 특공도 있고, 뭐 탈북자 특공도 있고, 기업체 특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기에 아파트 청약을 늘 당시에 청약 자기한테 당첨 순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미 알아요. 당첨에 대한 여부를 이미 압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가점으로 가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 가점 뭐 한 69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뿐이죠. 근데 특공은 나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나 요번에 여기 넣을까? 물어봤더니 요번에 넣으시면 순서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해서 기관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첨이 돼. 알아. 근데 당첨이 된다는 건 알고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동호수는 당첨자 발표일 때 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당첨이 된다는 건 알지만 동호수는 아직은 몰라. 이 상태가 물딱지 상태예요. 동호수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도 거래가 돌아갑니다. 물론 불법이에요. 동호수가 나와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하겠죠. 이건 진짜 투기 중에 투기야. 예. 그래서 101호가 나올 수도 있고 로얄층 21층 1호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배팅을 하기엔 사실 진짜 올와 나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학적인 개념을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한 5개 정도를 삽니다. 그러면은 중간 거 한 4개 나오고 속된 말로 1층 나가리 되는 거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로얄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평균치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통 4, 5개 또는 10개를 사기도 합니다. 10개를 샀는데 3층 이하가 8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와, 그런 적도 봤습니다. 예. 근데 그건 자기 복인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지와 울딱지 이런 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시 이제 앞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현장에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지식산업센터 분양하고 있는 거 촬영을 한번 했었고요. 자, 펜스 공사 시작 전에 현장 모습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보세요. 이거 아까 우리 봤었던 카달로그 있지 않습니까? 카달로그에서는 그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옆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높은지 안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현장 가서 보게 되면은 전봇대가 지금 요만합니다. 그죠? 그럼 이 산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7층 이하는 다 안 보여. 조망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양권은 권리로서 종이 한 장으로서 사고팔고 하지만은 현장은 무조건 꼭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시고 나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해당 동네에서 분양권이 나와서 분양권 시장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현장에서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날씨가 덥거든요. 또 날씨가 춥거든요. 안 나옵니다. 전화로 그냥 다 두들기면서 물어봅니다. 얼마에 거래가 돼요? 지금 요즘 거래 잘 돌아가요? 거기 몇 동 몇 호가 괜찮아요?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휘둘릴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업자들 얘기만 들으니까 그죠?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현장 뛰셔야 돼요. 자, 참고적으로 이 사진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웃긴 사진입니다. 손님들이 가끔씩 부동산에 전화해서 넘겨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몇 동 몇 호는 얼마에 나왔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이렇게 싸요라고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넘겨짚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보세요. 몇 동 몇 호 요거 얼마, 몇 동 몇 호 요거 P 3,500, 몇 동 몇 호 요거 3,200, 요건 1,700 금액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다 알아요. 층수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얼때려 본다? 안 통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여러분들도 몇 동 몇 호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물건 정도는 다 꿰어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담배 피면서 그냥 맨날 그냥 수다 떨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보의 교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요거 부적격 났대, 요거 대출 안 된대, 요거 가점 체크 잘못했대, 다 알아요. 네. 나중에 요거 3순위장 예당 있죠? 또는 4순위장에 선착순 있죠? 로얄동 로얄층인데 야 이거 부적격을 해서 취소됐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이 몇 개가 나오는지, 당첨 취소가 몇 개가 나왔는지, 그럼 3순위장에서 로얄동 로얄층이 몇 개가 나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현장을 뛰셔야 돼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딱 보셔야 되는 것은 어디가 로얄동 로얄층인지 역시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거, 105동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앞쪽에 조망이 다 막혀져 있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못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앞에 이렇게 뚫려져 있죠? 예. 이런 게 로얄층이죠. 로얄동이죠. 자, 가끔씩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몇 층서부터가 몇 층까지가 로얄층입니까? 로얄동은 이제 좀 알 것 같아. 앞에가 뚫린 거. 근데 로얄층은 몇 호일까요? 몇 층서부터 몇 층까지일까요? 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해보시게 될 겁니다. 로얄층은요, 맨 위에 꼭대기 있죠. 탑층. 또는 뚜껑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죽어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절대 안 나갑니다. 네. 딱 한 번 맞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걸 사시겠대. 탑층을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데서 애들이 원체 뛰어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인이 배겼답니다. 노이로제가 아주 그냥 걸려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두 번 다시 층간소음에 휘달리기가 싫어가지고 무조건 탑층으로 가시겠답니다. 나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다면 무조건 탑층은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탑층을 합쳐버려갖고 펜트하우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는 복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나가거든. 그죠? 자, 여기 밑에서부터 중간층 이상 3분의 2 지점. 네. 여기를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로얄층, 로얄동, 또 하나 로얄이 있죠. 뭐예요? 로얄 호수. 여기 4호 라인하고 여기 1호 라인은 서로 보입니다. 요즘 아파트 V자로 많이 짓거든요. 저 보여요. 예. 내가 냈다 뛰어가고 멀리 뛰게 하면 뛰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예요. 근데 설마 그럴 일은 없지만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옷 갈아입고 뭐 하다가 왔다 갔다 했어. 샤워하고 나왔는데 속옷을 내가 저기다 벗어놓고 나왔네? 그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또 잘 안 나갑니다. 여기서 또 여기 1호 라인은 차라리 여기 4호 라인 잘 안 나갑니다. 여기 1호 라인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1호냐 4호냐 옆에 아파트가 얼마나 가까우느냐 각도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로얄 호수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로얄동에 로얄층에 로얄 호수 그러면 좋죠. 예, 이런 데는 절대 금액이 잘 안 떨어집니다. 가격 방어가 되죠. 자, 참고하시고요. 카탈로그 보시면서 이런 거 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요즘에는 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앞동의 높이보다 뒷동의 높이를 한두 층을 더 높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삼성 레미안이 이런 거 잘하죠. 왜? 그래야 조망이 나오니까, 그래야 팔아먹으니까. 예. 그래서 1층하고 탑층에다가 복층도 해주고 분양가도 싸게 하고 앞층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하고 하여튼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를 합니다. 예. 팔아먹으려고요. 예.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분양권의 멤버 구성이라고 해갖고 아주 그냥 비속적인 또는 현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단어들을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교재에? 현장에서 쓰는 단어니까.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는 이 단어를 왜 써놨을까요? 최 교수님 거랑 이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요. 부동산들이랑 이 속된 말로 이제 떴다방들이랑 만날 때가 있어요. 현장에 못 알아서 앞에 보면 원래 텐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끔씩 부동산 업자들도 와요. 일반인도 오는데 뭐. 근데 현장에서 부동산이 안 오고 시장이 좀 어쩌게 그냥 후줄줄 해가지고 잘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가 안 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부동산으로 찾아갑니다. 네. 왜? 팔기 좋거든. 거의 여러분들은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그래요. 네. 호구가 뭔지는 알죠. 그죠? 네. 여러분하고 업자하고 또는 나하고 업자하고 있어. 넷이 있어. 또는 셋이 있어. 그 중에 호구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내가 호구인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세상이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깝깝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대방이 얘 초짜구나.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대해줄 것 같아요? 이제 이 바닥에 새로 오신 초보니까 내가 아주 성실하게 자세하게 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요거 한번 제껴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뒤통수 한번 치든지 한번 감아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초보 같은 경우는요. 손님을 빼갔는지도 몰라. 감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먼 훗날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역 회원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좋은 데서 돈을 많이 받으셔서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이 좀 있으니까 사거리 코너에 피가 1억 5천이야? 회원업소가 1억 5천이야? 야, 되게 비싼데 그래도 여기를 들어가면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서 그 큰 돈을 거기다가 딱 박아놓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역시 새로 오신 신입 회원입니다 해서 잘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할지언정 여러분들하고 거래 잘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쇼핑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다 가르쳐 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회원을 돈을 내고 들어갔어도 그거 잘 안 해줍니다. 네, 깝깝하거든.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다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중개보수 줄 거예요? 아니거든, 또 그것도.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냥 결국은 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전화해갖고 물건이 하나 떠서 앞에 출발이 어디예요? 근데 출발이요? 원출이 어디냐고. 원출 괜찮아? 원출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원출 상태요? 이러고 있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앞에가 누구냐고. 앞에 괜찮아요? 앞에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요? 이러고 있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원출은요. 그러니까 원매도자, 당첨되는 원매도자, 그 사람을 많이 따집니다. 분양권 거래를 하다 보면 좀 불법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전매제한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자, 첫 번째 당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당첨이 됐어. 몇 동 몇 호가 이제 당첨이 됐는데 팔았어요. 아직 명의 이전 기간이 아직 안 됐어. 두 번째 넘버 2한테 얘가 일단 매수를 했어요. 매수 샀다고. 그죠? 저도 처음에 매수 되게 헷갈렸어요. 예. 자, 매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돈이 필요해갖고 시간이 좀 지나갖고 두 번째 매수한테 팔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 사람이 있고 또 산 사람이 있고 맨 마지막에 뭐 100번, 1000번, 20번을 갔든지 간에 20번째 사람이 자 이제 명의이전 시작했어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사셨어. 누구 찾아가요? 그렇지, 원출 찾아가야죠. 예.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얘는 돈 받고 벌써 이제 다 나갔어. 이제 앞으로 전화도 안 받아요. 끝났어 얘는. 그죠? 명의 이전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지 않습니까? 원출. 얘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야 원출이 누구야? 원출 괜찮아? 상태 괜찮아? 뭘로 당첨됐어? 꼭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누구요? 누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돌아있을 때 말씀을 하셨고 못 봤어요. 누구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그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이런 거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장애특공. 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조사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장애특공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아나? 부동산 사람들 그런 거 아나? 부동산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떴다방들이. 여러분 이제 대표야. 부동산 딱 자리 냈어. 거기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여러분처럼 아주 해맑고 때묻지 않은 미소를 딱 보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 이거 좋다고 이거 진짜 괜찮다고 사라고. 장애특공인데 괜찮아. 장애 저기 뭐 손가락 하나 없어. 근데 날라다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 다 날라다닌대요. 얘기 들어보면 뭐 다 대기업 다니고 뭐 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런 분들 막 갑자기 막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뭐 주세요. 없었던 걸로 해서 이게 안 된다고.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명의이전만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가 대리로 해서 그냥 넣어버린 거야, 그냥. 돈은 누가 가졌을까요? 답 나왔지. 돈 누가 가졌을 것 같아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 지가 가졌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나중에 얘가 해먹다가 걸렸어. 구속이 됐어. 돈 먹은 놈은 구속이 됐고 장애인은 나랑 말이 안 통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나는 부동산이야.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얘기를 들어갖고 우리 손님한테 이거 정말 좋아요 라고 해서 팔았어. 그러면 우리 손님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멱살을 잡을까요? 누구 머리털을 흔들까요? 답은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뭐 노부모 특공,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지금 나이가 막 90세 막 이래요. 괜찮으세요? 정정하세요? 정정하시대. 끝내준대. 나중에 휠체어 타고 왔어요. 말도 안 통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네.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거래처 사람을 간만에 한번 만났는데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또 그러니까 야 이거 명의이자 안 돼서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기 원양어선 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양어선 타고 있다는 얘기가 뻥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들어온대? 그래 내년에 들어온대요. 근데 더 웃기는 케이스 있습니다. 더 흔한 케이스 뭔 줄 아세요? 해외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어. 네. 해외 여행도 아닌데 해외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언제 귀국해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더 웃기는 케이스 뭔지 아세요? 광주 무슨파 중간 못 쓰래. 지금 깜빵 가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명의이자 해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나중에 서류 처리해가지고 군대에 가면 그 외출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끊어갖고 다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수갑 이렇게 해갖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쪽 뒤에 그 교도관, 경찰관 2명 딱 대동하고 나는 그 옆에 서 있고 이러면서 명의이전 하러 가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싹 다 패합니다. 야.
그 상태로 해서 우리 손님을 가지고, 아, 손님 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손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참 큰일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죽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분양권을 하다 보면은 뭐 머리털 뽑히고 뭐 하여튼 막 여자들 싸움 되게 잘합니다. 막 광교 포스코 짱돌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뭐 장애인 나이 드신 분 얘기했잖아요. 젊은 남자야, 이 사람은. 착해요. 깜빵 가 있는 사람도 아니야. 원양어선 탄 사람도 아니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돈을 받았어. 전매자 물건인데. 전매자니 뭐 1년인가 3년인가 뭐 그랬대요. 돈을 받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중간에 죽었어요. 야, 죽었어. 그러면은 돈은 받은 사람은 죽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명의적인 대 이게 안 되죠. 답이 안 나오죠. 그래갖고 여기 부동산이 뭐야, 저기 매수 부동산이 누굽니까? 매도 부동산 찾아가갖고 얘기를 했는데 매도 부동산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매도 부동산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사람은 먹고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물어낼 거예요? 능력은 안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오고 가고 했겠어요? 대화가 안 오고 가고 했겠죠. 그러다 이제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 집에 갔겠죠. 빠이빠이 하고 너 내일 다시 한번 또 봐라고 얘기를 했겠죠. 내일 다시 연락이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으세요? 갑자기 빵 터지시길래. 그래갖고 충주가 청주에 있는 매수 부동산이 광교 포스코 도샵에 이 사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차 끌고 올라온 거예요. 주차장이 그냥 자갈밭이에요. 거기서 그냥 해갖고 하나 들어가고 콕 찍은 거 아닙니까? 피가 쫙 깔리고. 해가 백차 오고서 내가 그랬어요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런다고 해서 답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분양권 하신다 그러면 싸움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끝날 때 우리 뒷풀이 할 때 오늘은 뒷풀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이제 술 한잔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뒷풀이 자리에 무조건 꼭 가야 돼. 무조건 꼭 가야 됩니다. 왜? 스트레스 풀러 술 먹으러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눈여겨 잘 봐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보고 여자는 남자를 잘 봐야 돼. 왜요? 부동산 혼자 못 하거든요. 남자끼리 같이 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남자끼리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새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할까? 그럼 술 한잔 해야지? 맨날 술이야, 맨날 술. 예, 안 됩니다. 여자랑 같이 하면, 그 여자끼리 같이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예, 깐깐하게 따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저처럼 그냥 힘이 없이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남자가 하나 있어줘야 돼, 이게. 예. 그래야 뒷바퀴 치더라도 걸리면 죽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렇게 경비용으로 남자가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하는 게 제일 환상의 조합이죠. 네, 무조건 5명이다. 그러면 여자가 무조건 하나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3명이다. 그래도 여자가 무조건 하나가 꼭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남자랑 여자랑 같이 이제 눈이 맞아갖고 붙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좀 있어줘야 돼. 원체 좀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이제 분양권이 거래하기가 쉽고, 거래 텀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온몸에 이렇게 좀 색칠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금은 넘어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빠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걔가 와서 나한테 야 이거 빠꾸 쳐줘 다시 갖고 와 그러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달달달달달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가 하나 좀 있어줘야 됩니다. 못생겼다 싶어도 있어줘야 되고 저처럼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종이 인형 같아도 그래도 걔라도 좀 하나 있어야 돼. 아무래도 나보다 낫겠지, 그죠? 예, 있어줘야 돼요. 예. 자, 출발 부동산 원출 교통이 뭔 줄 아세요? 그냥 교통 정리만 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텐트가 막 100개 쳐져 있고 막 업자들 막 200명, 300명 와 있는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웃긴 게 여기 텐트에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물건 좀 있어요 해서 뭐 하나 받아갔어. 뭐 84A 타입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12층 1호야. 예. 그래서 그냥 옆 텐트에 또 추워서 그냥 바로 옆 텐트 그냥 들어갔어요. 왜 차례대로 그냥 쭉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갔는데 여기에, 예, 안녕하세요. 야, 너 물건 뭐 있냐? 그러니까, 야, 너 혹시 84A 좀 있냐?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방금 받았거든요. 옆집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더 웃긴 게 사람 이렇게 막 잔뜩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야, 너 일로 와봐라. 야, 너 12층 1호 이거 84A나 좀 하나 팔아봐라. 예, 얼만데요? 3,500. 예, 알았어요. 그래서, 예, 가세요. 해서 딱 들어섰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예. 야, 84A 좀 있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방금 받아 적었는데 휙 뒤돌아듣는데 야, 84A 좀 있으면 하나 물건 좀 줘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 조용해. 들었을까 봐. 바로 일단 무조건 어깨동무하고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속 그냥 밖에서 그냥 담배 피우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다가도 갑자기 전화하면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쓱 나갑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84A 물건 찾는다고요? 그러면 옆에서 다 듣잖아. 몇 동 몇 호요? 예, 13층 1호요? 그러면 다 듣잖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둘이 손 붙잡고 쓱 나간다 그러면 그건 다 거래하는 겁니다. 예. 갑자기 쓱 전화기 붙들고 나간다? 얘 지금 뭐 하나 딱 아다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것만 하더라도 돈 쉽게 법니다. 부동산이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말고 떴다방들이 보통 한 200 먹어요. 예. 교통은 한 50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매도, 매수 찾는 물건 그냥 서로 맞춰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 다 받아 적어갖고 와갖고 이렇게 봐갖고 이제 짝이 맞으면은 연결만 시켜줘 버려, 그냥. 예. 내가 이 사람이랑 물건이 아다리가 딱 되는데 그 사이에 얘가 1분 전에 딱 끼어들어갖고 지가 교통정리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끗 차이로, 1분 차이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 되게 쉽게 벌어요. 자산이 있어, 자본이 있어,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발로만 뛰는 거예요. 그냥 A4 용지 하나 푹 찢어갖고 와갖고 볼펜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손님 중에 한 분이 또 와가지고 이거 정말 쉬운 것 같아요. 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와보니까 자기가 수첩 가지고 가서 자기가 받아 적고 다니더라고요. 이 바닥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손님 중에. 예. 아니, 이렇게 해서 50만 원짜리를 뭐 한 서너 건도 하고 막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 양반이 나 일죽씩 먹어갖고 갈비탕 집에서 서빙 하겠어요? 안 합니다. 네. 이 바닥에 들어온 사람들이 따님 잘 못해. 아니, 출퇴근 시간이 있어. 위에서 상사가 갈구기를 해. 산업금이 있어. 매출을 맞춰야 되기래. 뭐야, 그런 거 없어요. 네. 편하거든요. 일 있을 때만 반짝해서 움직이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하죠. 돈을 쉽게 벌어버릇했으니까. 갈비탕이요? 야, 저도 20살 때 호텔에서 서빙 많이 해봤거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는 줄 아세요?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돈 벌어서 병원비로 다 써요. 왜? 몸이 힘드니까. 갈비탕 해봐요. 손목 나가요. 아주머니분들. 무릎, 도가니 나가요. 그래서 돈 벌어서 병원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돌아간 게 이거예요. 자, 요거까지만 하십시다. 야, 자, 찍세. 물건을 찍는 사람입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지가 나와서 안 찍어요. 왜? 지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찍세 나왔네. 그러면서 평균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 너 살 거잖아. 너 지금 살라고 나왔잖아. 그럼 가격을 하다못해 100이라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에 있거나 주차장에 있어갖고 창문 요만큼 열고서 수표 몇 장 주면서 알아서 잘 찍어와 딱 이럽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쫙 훑어갖고 다니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몇 개 찍어갖고 가서 주기도 하고 그렇죠. 부동산은 진짜 스폰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돈이 있거나 그러면요 돈 많이 법니다. 왜? 분양권이 물건이 나왔어. 막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어디 가나 물건은 다 똑같아. 수수료 다 똑같아. 어디는 100만 원만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사탕발림이죠. 100만 원 받고 누가 장사를 해. 그죠? 자, 물건은 어차피 여기저기 왜 다 있느냐. 손님이 여기저기 다 전화해 보니까. 손님이 여기저기 물건 다 뿌리고 다니니까 뭐 없는 데가 없어. 다 있어요. 금액도 거의 다 비슷해. 자, 수수료도 어차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을 안 팔면은 다른 손님이 이 물건을 다른 부동산에서 이 물건을 팔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전속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내가 돈이 있어.
계약금 걸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찍은 거야, 내가 찍은 거. 그럼 이 물건은 절대 남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어떻게 돼요? 다 소진되고 이거 하나 남았다. 그럼 금액 올라가는 거예요. 입주 때까지 그냥 계속 가. 그러면 금액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물건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남들하고 맨날 수수료 내가 그럼 옆집보다 좀 더 싸게 해줄게. 와,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서 진짜 현지에서 돈이 있는 부동산들이 좀 있고 현지 부동산들이 물건을 좀 소화를 해준다. 소화를 한다는 게 뭐예요?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가 딱 찍어놓고 그냥 쟁여놓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 부동산 돌아갑니다. 거기 분양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하다못해 편하게 장사합니다. 물건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물건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3년 후에 금액이 1년에 1억씩 올라가 버렸어. 아유, 좋죠. 그게 억대 연봉이죠. 더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손님한테 입주 때 팔았어. 이 사람이 누구 찾아야 돼요? 원 매도자 찾아가고 전화를 해서 명의전 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산 사람 나는 서류상으로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럴만 하죠. 서류상으로 잡히는 게 없어. 떠버렸으니까. 그래서 분양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서류상으로 떠버린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교재에 표현되지 않은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 8시 한 5분 되면 다시 할게요. 예.